네, 안녕하세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당대표 직무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21글자인데요. 이거 6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찬대표 찬대행. 예, 반갑습니다. 오늘 광진구에 와서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누구죠? 아니지. 이재명은 으뜸 머슴이고, 우리 민주당의 주인은 우리 권리당원들 분이시죠?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네. 여기 어린이대공원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화예술고등학교 주최 전국 중학생대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와서 여기서 특선 받았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난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이젤이 없어가지고 나무에다 세워놓고 했는데 여기서 이젤을 주워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을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밝으세요. 미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녹록한 상황입니까? 근데 왜 웃죠?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웃는 이유 자체는 우리 안에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외적이 눈앞에까지 쳐들어와도 서로 손잡고 강강술래 하지 않았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서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까? 천대받던 기생도 외장과 함께 몸을 던졌던 그 정신, 또 천대받던 스님들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외적과 싸웠던 그 현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80년 동안 정말 가난을 이겨내고 일제강점기에 나라 뺏긴 그 아픔과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우리 자식들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력과 정성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고 부정선거도 경험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목숨을 건 우리 민주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화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에는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어서 이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을 내리고 우리가 주권자인 것을 전 세계에 평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로 전 세계의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높은 문화의 나라, 김구 선생님의 그 유지도 우리가 받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을 이겨내고 전쟁과 시련을 이겨내고 못 배우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이 3년 전에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지금 큰 시련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80년 동안 이룩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국난의 그 위기에 그 국난의 위기에 지금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이 웃을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세계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주권자 우리 국민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힘들지만 웃고 슬프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후보 이재명, 그 이재명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복을 입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팔목을 다쳐 왼팔이 휘어지는 그 아픔으로 군대도 갈 수 없는 사실 장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서전을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두 번이나 고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대학을 진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귀감도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변호사 삶을 그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성남의 노동자, 성남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재명은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종합병원이 차례차례 문을 닫고 공공의료가 없던 성남시에 공공의료를 위해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몇만 명, 몇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조례를 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47초 만에 부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울부짖는 이재명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 사진을 보셨나요? 이재명은 결심합니다. 성남시의 행정과 정치를 소수의 그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어쩌면 그때부터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한다? 국민이 한다. 이재명은 2006년과 2008년도에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된 그는 초심을 버리지 않고 그때의 결심을 실천합니다. 성남의료원을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던 경기도민, 성남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애환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성남의료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를 갈 수 없었고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이재명은 중앙대학교 입학하는 날 입고 간 옷이 뭔지 아세요? 멋있던가요? 촌스러웠죠? 요새 누가 교복을 입고 대학을 갑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교복을 입고 싶었던 그의 그 열망과 소망, 그것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시장이 됐던 이재명은 성남의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상교복 시리즈, 결국은 무상복지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성남 시민들의 염원을 모았지만 정치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결심이 반영된 것이 성남의료원이고,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한을 스스로 풀었지만 자기 혼자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의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 입히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상교복입니다. 가난했던 이재명은 아버지가 상대원 시장 쓰레기 청소하면서 더미 속에서 주워왔던 과일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싱싱한 과일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상한 과일 말고 깨끗하고 좋은 과일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성남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과일을 공급한 것 아닙니까? 가난했던 이재명은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복서실을 갔지만 그 몇백원 몇천원도 아쉬웠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려서 공부하고 직업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될 텐데 그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한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단돈 10만원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시작한 게 뭡니까?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아닐까요? 여러분, 정치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는데 얼마나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지,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정치인들이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정치인들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압박하고 문자 놓고 전화하지만 또 때로는 잘하는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감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번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저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45년 전 그때처럼 군대를 동원하면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국민들은 무서워서 숨을 거다 생각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체포되고 수거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주권자 국민 여러분, 계엄령이 발표됐습니다.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 옆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이제 국회로 가면 체포돼서 다시는 돌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길이지만 말릴 수 없는 그 아내의 슬픔이 그 영상에 담여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민들은 그 유튜브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때문인지 하나둘씩 국회로 몰려들어서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우리 젊은 여성들은 총칼을 휘어잡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국회 담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보좌진들, 시민들은 몸싸움을 해가면서 우리 국회를 지켜서 2시간 반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국회 지키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한테만 맡기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권한을 위임받고 여러분의 머슴인 우리 국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은 간신히 기적같이 해제했지만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첫 번째 탄핵 소추를 올릴 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한 명만이 국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계엄 해제에 참여해달라고. 저도 소리쳐 호명하고 여러분도 함께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 돌아오십시오. 그렇지만 세 사람만이 참여했던 그 투표는 부결도 아니고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를 포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마침내 그들은 국민들의 명령에 굴복해서 국회에 나타났고 비밀 투표를 통해서 204표가 가결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권자인 국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 문법으로 물어봅니다. 8표 확보했냐고. 확보하기는 뭘 확보합니까? 아무것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민심만 믿고 하늘만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민의 명령, 한덕수와 최상목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9대0 파면이 인용돼야 될 텐데 한 명 임명하지 못해서 9대0이 될 것이 8대0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다시 7대1로 5대3으로 점점 기각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국민들에게 퍼졌습니다. 다시 우리들은 응원봉을 들고 광화문과 동십자각에 모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문을 외쳤습니다. 청봉과 건진이 하는 사입이 이단이 하는 그런 주문 말고 주권자가 내린 명령, 그 주문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청부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마침내 2025년 4월 4일 11월 11시 22분에 주문이 외치고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여러분,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장관, 반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번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탈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대선에서 완벽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목 놓아 연설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함께 춤추는데 남들이 보면 간절하지 않은가 봅니다. 축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춤을 안 추고 있습니다. 연설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아플 때까지 연설할 거지만 목이 아프면 그 다음부터 손가락을 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댓글이나 각종 SNS에 저들이 결집해가지고 전체 댓글의 90%가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내버려두면 여론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 최후의 불우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듣고 노제에서 회심해서 오늘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깨어있는 시민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광장으로, 거리로 시민단체를 찾아다녔지만 재작년 부산 당원대회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깨어있는 힘의 조직된 힘, 그 파랑새는 바로 우리 민주당 처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누구입니까? 우리의 권리당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찾기 위해 광장으로, 거리로 나설 것이 아니라 5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원들을 보십시오. 당비를 내는 250만 명의 당원들, 그리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직접 투표를 하는 114만 명의 권리당원들, 이들이 바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주십시오. 우리 이재명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요.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당대표 2번 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면서도 성남시의 부채를 5,200억이나 갚아서 파산 위기에 있던 성남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는 1조 5천억의 채무를 갚고 2조 원 상당의 지역사랑 화폐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의 68%가 지역 화폐 때문에 민생경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들의 매출의 10%를 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도 잘 운영하고 복지도 잘하며 시민들과도 잘 소통하는 그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만 하고 그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가난을 이겨내고 위기에 강한 실용주의 우리 이재명, 이제 저들은 보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도시에서는 국힘이 마치 보수인 줄 알고 그들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그들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면 경제가 잘 된다, 안보가 든든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것은 개판 아니었습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도시에서도 보수를 선택한 그들도 이제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진보의 지향과 진보의 가치와 진보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지키면서 민생과 경제에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용외교,
실용적이고 유능한 검증된 후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 충실한 일꾼 으뜸나는 머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영남과 호남도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도 없고 경상도 전라도도 없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재명만이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광진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연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춤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SNS 댓글 반드시 달아주시고 우리 광진구의 우리 구민들 믿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